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주전자 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했다. 2차전지가 바닥을 찍고 올릴 만한 사이클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동안 마음고생하면서 물려 있었던 분들 이번에 탈출 기회 될 수 있어요. 어느 때보다 오늘 집중하시고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종목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 이 기술력과 정책적인 이슈, 세력 타점까지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그러한 시즌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2년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최소 반토막 혹은 그 이상 급락을 한 상태죠. 그래서 단순한 눌림이 아니고 긴 하락 사이클 속에서 시장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반등을 노릴 만한 타이밍이 진짜로 찾아왔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가 다시 이 주도주로 떠오를 것인가, 종목 선별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모멘텀보다는 구조적인 반등이 가능한 이 새로운 중심 기업을 우리가 좀 잡아야겠다라는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아무 기업이나 다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선별적인 기업 선정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죠.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과 그리고 리튬과 니켈과 같은 원재료 가격들이 반등하고 있어요. 2차전지의 핵심이 되는 이 원료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유럽이랑 미국의 전기차 정책에 대한 재정비 이슈, 이런 것들이 맞물릴 때 2차전지의 반등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오늘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서는 지금 이런 전환점에 있는 종목과 그리고 기업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동성이 증가한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린 내용이죠. 유동성이 증가되면 성장주가 강세가 된다. 금리 인하는 양적 완화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채권 매입, 양적 완화를 실시하게 되면 시중은행의 초과 준비금이 증가하고 시중의 통화량이 올라갑니다. 그 결과 이 저금리 시대가 되면은 이 실적과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올라가요. 특히나 2차전지, 반도체, AI, 여기에 바이오까지 성장주로 자금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 데이터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양적 완화를 진행했을 때의 주가의 방향성과 긴축을 했을 때의 주가의 방향성, 너무나 일치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장주는 곧 결국 통화량, 이 유동성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이어진다라는 것. 상관계수가 매우 근접하면서 거의 1이 이제 동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동률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페드가 연준이 금리를 낮추거나 양적 완화 전환 시에 성장주 밸류는 크게 재평가가 된다. 그럴 때 이제 테슬라, 애플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상승했었던 그때가 지금 이런 겁니다. 성장주 밸류를 재평가 받을 때. 금리 인하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우리 2차전지 같은 섹터가 바닥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 신호가 형성이 될 경우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반등 속도가 빠르게 되고 이 방향성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고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2차전지 소재, 장비 업종에 매우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을 한다. 금리 인하가 되면 유동성이 올라가고 원가 부담이 완화되고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하고 투자자 매수 확대라는 이 무한 루프를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자재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면 원자재는 공급과 수요, 투자 자금 흐름, 정책에 대한 요인, 지정학 리스크에 따른 5년에서 10년 단위의 장기 사이클을 형성을 하죠. 상승 사이클에는 수요가 올라가고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 급등하고 투자가 증가합니다. 이게 우리가 나타났었던 게 2020년도부터 나타났었던 사이클이에요. 하락 사이클은 2020년부터 진행했었던 이 투자가 전기차 성장 둔화와 맞물리게 되면서 원자재의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가격이 급락하고 그리고 신규 투자가 위축되는 그 사이클이 23년도, 24년도에 이어졌었던 그런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해서 핵심 원자재인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사이클에서 움직이게 되고 특히 EV 수요나 친환경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섹터가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배경에는 그런 이제 기술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 이 리튬과 니켈, 주요 원자재가 바닥을 찍고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리튬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엄청난 공급 과잉으로 급락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25년도에 가격 하락세가 둔화됐고 지금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리튬에 대한 장기적인 공급 부족에 대한 뉴스가 또다시 나오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리튬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특히나 6월 말부터 7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좀 전환이 되는 이 시그널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요 반등 시그널이 확인이 되자 주가도 같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니켈에 대한 이 가격 반등이 아직까지는 크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2025년도 들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가격세가 어느 정도 일정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 더 이상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 사이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것 좀 체크를 하시고, 금리 인하가 되면은 결국 통화 가치가 하락이 되는 거고, 그 통화 가치 하락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가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죠. 연준의 점도표에 따르면 2025년도에 이제 3.7에서 4 정도, 4%. 자, 이 정도의 지금 금리가 맞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0.25bp씩, 25bp씩 2번에서 3번 정도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2026년도 들어서는 3%까지 맞춰질 거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점점 내려가는 사이클로 접어들어가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사이클 초입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돼요. 원자재 가격은 이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소재 업체들의 주가도 지금 서서히 반등을 지금 해주고 있죠.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한 이 시점에서 소재 업체가 하나둘씩 반등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원자재 가격 회복은 단순한 원가 상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소재 업체의 이런 수익성과 밸류에이션에 직결되는 구조적인 전환이 발생할 수 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소재 기업 입장에서는 자, 낮은 원가 구조를 유지한 채 단가 인상의 효과를 누리는 이 레버리지 효과,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스프레드 효과라고 하죠. 이로 인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급격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재 업체가 지금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 하락 사이클에서는 이 소재 업체의 주가 하락이 굉장히 크지만 반대로 이런 상승 사이클에서는 소재 업체의 주가 상승이 더욱더 가파르다. 결국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튬이랑 니켈 가격 모두 이 기술적인 심리적인 바닥권에서 벗어나서 반등 초입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 2차전지 섹터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을 한다고 하고 있고, 여기에 금리 인하 사이클까지 곁들였다.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는 있죠. 실제로 구독자분들 제 추천주 6월부터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미 10종목 넘는 수익이 달성됐고, 이 수익을 쌓아서 목표 초과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아톤, 리가캠바이오, PIE, 파루, 솔트룩스, 하나솔루션, 자, 이런 종목들 모두 제가 드린 타점에 들어가서 목표가까지 무난하게 도달했다는 것이죠. 자, 어떠한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바닥권에서 세력선을 공략 분석해서 나왔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코 운이 아니라는 것이죠. 데이터, 기술 분석, 정보의 선점, 즉 예측 가능한 수익의 구조화를 만드는 겁니다. 추천주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영상 하단을 보시면 이와 같이 더보기 링크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면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주소가 있고 들어오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추천주 정보와 오늘의 추천주까지 받아볼 수 있으니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다음 수익 타점도 미리 잡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는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성장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지금 기업을 보셔도 사실 전기차 캐즘이라고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매출의 증가세가 좀 꾸준했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성장을 하고 내후년 그리고 그 다음 연도까지 이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주가의 방향성을 보시면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결국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주가의 상승은 분명히 나왔지만 어쨌든 최근에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다 보니까 조정을 나왔어요.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죠. 이 종목도 반토막 이상 떨어졌지만 이런 종목들은 사실 여기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을 만드는 흐름만 봐도 이 구간이 강력한 지지선이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포인트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저는 매수를 한다면 지금 한 12만원, 11만원 요 정도 라인, 길게 보면 12만원까지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포인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도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이런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데 어떠한 시간 자체는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길게 좀 바라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물대 분석을 뭐 해보자 라고 하면 단기 매매라고 하면은 8만원? 8만원 선이 단기 저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10% 이상 수익도 저는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 흐름까지도 볼 수 있는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는 굉장히 저는 괜찮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